자,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2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님? 내란 인정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네. 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그 내란 죄를 말씀하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됐죠. 그 결정문 취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예. 그런데 4월 4일 날 파면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부칙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지명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법을 그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멈춤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재판관이 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지금 헌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까지 이르기까지 정식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그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멈출 것인가,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블랙아웃, 멈춤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없고 전쟁 선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효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도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도 잠깐 3분간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거는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거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 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소장님? 조금 전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6조 1항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포함한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말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